팜야는 농장에 있는 그 마당이란 뜻이에요. 저희는 곡성에 남아있는 한은 토라는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안 좋은 모습들 좀 보게 됐거든요. 수박 가격을 못 받으니까 차라리 퇴비로 쓰는 그런 형태도 많이 받고 그 메일 보내는 게 있어요. 거기다 다 보냈어요. 어떤 부분에 기여를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저는 곡성으로 아내와 6살 아들과 같이 귀농해가지고 열심히 농사도 짓고 가공사업도 하고 있는 임동현이라고 합니다. 팜야는 팜야드라고 해서 농장에 있는 그 마당이란 뜻이에요. 뒤에 RD만 빼가지고 팜야라고 한 건데, 처음 최초 의도는 이제 저와 이제 저희 식구들이 저희 사업을 하면서 같이 행복도 느낄 수 있게끔 그 네이밍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곡성의 특산물인 토란을 재배하고 토란을 이용한 가공 상품을 만들고 있고, 그 밖에도 이제 분무건조라고 하는 공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의 농산물 같은 거를 좀 맞춤식으로 가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분이 몇 분 되세요? 저희는 지금 혼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원을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채용을 해서 좀 더 이제 비즈니스를 좀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곡성에 남아있는 한은 토라는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토라는 끝까지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장목을 재배하기 때문에 사실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란이 지금 먹는 부분이 토란 알하고 그 다음에 줄기만 이렇게 드시잖아요.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무광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잎사귀까지도 사실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재배를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재배를 함으로써 그런 걸 어떻게 가공할지, 가공 방법과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가 사실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재배는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시기 전에는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원래는 직업군인으로 이제 장교 생활을 했고요. 한 12년 정도 생활을 하고 이제 귀농 결심을 하면서 대학원 가고 농업에 대해서 식품 가공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학위 받고 이제 귀농을 이제 곡성으로 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귀농을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저는 원래 귀농하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아버지께서 귀농을 영암에 먼저 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게 됐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수박밭 같은 거를 앞집 할아버지가 막 트랙터로 갈고 있어요. 수박 가격을 못 받으니까 차라리 퇴비로 쓰는 그런 형태도 많이 받고, 고구마 같은 거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울상인 모습들도 보고 해갖고,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직접 휴가를 내가지고 이제 경매시장까지 쫓아다녀가 보면서 이제 이런 유통에 대해서 받고, 그걸 좀 바꿔보려고 이제 그러면 가공을 좀 해야겠다, 어떤 부분에 기여를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귀농을 어디로 할 것이냐가 사실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1순위는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본이 없다 보니까 전남도에 있는 그 시장님, 군수님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메일 보내는 게 있어요. 거기다 다 보냈어요.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 좀 그래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적극적이었던 데 중에 하나가 이제 곡성이어서 이로 온 거고요. 귀농지가 결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와갖고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 부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네, 이제 땅 같은 건 정말 구하기 어렵거든요. 농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도 정말 많이 하고, 좀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땅 부지? 2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토란을 먼저 재배를 시작을 했고요. 토란 재배 시작하면서 이제 공장을 지은 거를 같이 염두에다 두고 거의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토란이라는 작물을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곡성이든 어디든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화답이 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지역사회에 좀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식품 가공 쪽에 있어서 뭔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때마침 또 토란이 곡성의 특산물인데 이 작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토란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해하시고 좀 어려운 작목이지만 요거를 해갖고 내가 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했습니다. 군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군에서 많이 도와주셔요. 일단은 토란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높으셔요. 토란 관련해서 상품이 나와갖고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뭐 높으신 분들도 오셔요. 격려해 주시고 지원 사업들도 몇 가지 열어 가지고 이제 토란 관련된 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두 가지고요. 이거는 토란 국수라고 해서 토란을 이제 껍질을 까가지고 이거를 건조해서 분말로 만든 다음에 그걸 면에다가 넣은 거예요. 토란이 원래 소화가 잘 돼요.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어르신들이 국수를 먹을 때 불편함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게끔 이제 국수를 낸 거고요. 그다음에 요 부침가루는 이제 토란이 특성이 감자 비슷한 특성이 나와요. 감자하고 고구마 중간 정도 되는 건데 그 특징을 좀 살려보려고 부침가루로 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국수, 부침가루 이런 제품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토란이 전분 소재로서 굉장히 좋다. 곡성에서 나온 토란이 어떤 거랑 비교를 하냐면은 강원도 이제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매미라고 거기는 찬성질의 이제 공유의 전분 소재라고 하면은 얘는 서류의 전문 소재로서 북쪽과 남쪽에 있어서 다른 특징으로 비슷한 제품군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곡성 안에서 그 작물만 하시는지 다른 쪽에서 받아서 하시는지. 저희는 시설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지역에서 의뢰가 사실은 많이 들어와요. 판매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가공을 많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많이 의뢰를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분말 제품으로 바꿔갖고 이렇게 상품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곡성만 이제 국한돼 있진 않아요. 또 연구하셨다고 하셨어요. 아, 네네네네. 그게 어느 정도 걸려서 연구? 사실은 저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군무건조라고 하는 기술은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고 그걸 이제 붙여갖고 과립화 하는 거가 사실은 제 연구의 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를 다 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귀농 자체를 선택한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실제 와서 해보니까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혼자 내려온 거라 그러면은 사실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아기까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사실은 귀농하면서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수입이. 근데 그 수입도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꾸준하게 이렇게 노력해가면서 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장점은 역시 가족들하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농촌에 살았을 때 애 키우면서 좀 행복감을 많이 느끼더라. 또 애가 좀 안전하고 좀 청정하기도 하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귀농을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후회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후회한 적은 없고 어려움을 느낀 적은 있죠.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거를 쓰지 않다가 이게 육체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라는 부분은 있었지만은 또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토란 작물을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토란에 대해서 뭐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땅에다가 퇴비 주고 심으면 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부딪혀 본 거고요. 지금은 조금 노하우가 좀 있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좀 시행착오가 많았고 부딪혀서 경험과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 터득한 정도. 젊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포기하지 말아라. 힘든 순간은 있는데 그게 꼭 농업이라고 해서 힘든 게 아니고 적응 사이에 그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면은 적응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농업 쪽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 작물 재배만 생각을 하시면은 가격에 이제 등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공을 처음부터 염두를 하셔라.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이런 공장을 세운 거거든요. 뭔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된 작목을 갖고 와서 내가 가공해서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과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향후 계획이나 이런 목표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꿈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공장까지는 만들었잖아요. 2층이 옥상이 지금 비어 있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만들고 싶었던 건 교육장이었어요. 실습하실 수 있게. 제가 실험하는 것처럼 거기서 만들어진 걸 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시제품으로 내보실 수 있게 그러려고 만든 이게 공간이고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1단계 목표고 시제품을 내갖고 해보셨을 때 괜찮다 싶으면은 대량 생산을 하면서 단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까지 갖춤으로써 이제 비즈니스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